이렇게 이 단어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래도 꼭꼭 짚어드리면서 시장의 흐름들을 설명을 시켜드리고 싶어서 별거 아니고 다 아시는 얘기 같지만 말씀을 드리니 아시는 분들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회상장이라는 얘기인데요. 우회상장은 사실 지금 카카오 게임즈나 SK바이오팜이나 오늘 빅히트엔터 IPO를 통해서 기업 상장을 했는데 기업이 상장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장 기업이 상장 기업과 합병을 해서 그런 합병 등을 통해서 정상적인 신규 상장 심사를 거치지 않고 증권시장에 바로 상장되는 케이스인데 비교적 우회 상장이 더 쉬워요. 그리고 흡수 합병하는 회사 자체가 어떤 메리트가 있다면 그렇게 잡아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잡아먹어서 흡수 상장하는 게 훨씬 더 기업이 메리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다음 카카오죠. 다음이라는 상장사가 있었는데 네이버와 다음이 쌍벽을 이루고 있었는데 사실 쌍벽이라고도 할 수 없을 만큼 네이버가 월등했었죠. 근데 카카오가 다음을 잡아먹어서 우회 상장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카카오가 몇 년 동안은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적자인 상황에서도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이제는 네이버를 능가하는 정도의 캐파를 키워나가면서 다음을 먹고 우회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우회 상장을 당하는 기업의 표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기업과 기업이 적대적 M&A를 하는 케이스도 있고 하긴 하는데 대부분 비교적 그 우회 상장을 당할 수 있는 기업 그러니까 비상장 회사가 아닌 회사에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조건 중에서 우회 상장을 당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을 보면 다른 걸 떠나서 대주주의 요건이 너무 적은 기업, 대주주의 요건이 20% 미만, 특히 한 15% 미만, 한 16, 7% 정도 미만인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적대적 M&A, 그냥 이런 그 합법적인 M&A가 아닌 적대적 M&A의 대상 기업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표적의 대상이. 그럴 경우에는 1위주주 또는 아니면 대외적으로 있는 개인 대주주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사실 시장의 물량을 조금만 끌어모으면 대주주가 갖고 있는 물량 그 이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량을 모아서 적대적 M&A를 해서 우회 상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면 분할, 이거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에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가 한 주에 265만 원이었을 때 50분의 1로 분할하면서 2018년 5월 4일에 한 주에 5만 3천 원으로 새로 상장이 됐었습니다. 액면 분할은 간단히 보면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진입 장벽이 낮아짐 등으로 인해서 받아들여지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측에서는 개인들 그때 SK하이닉스는 굉장히 저가 국민 주식이다라고 했었고 삼성전자는 너무 고가였었고 그랬었는데 그런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그때보다는 삼성전자를 더 접근하기 쉬워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액면 병합은 그 반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될 거. 무수히 많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 부사채, CB와 BW. 흔히 종목마다 볼 수 있는 특히나 대형주, 중형주가 아닌 중소형주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뉴스 공시입니다. CB와 BW. 도대체 저건 뭔데 껄핏하면 종목마다 저렇게 튀어나오느냐. 근데 튀어나올 때마다 별로 종목들의 호재는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을 수밖에 없는 게 글자 뒤에 보면 사채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빚이에요.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주식을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그냥 돈을 빌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주인수권 부사채도 사채 발행 주 일정 기간 안에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발행해서 회사의 일정한 수 또는 그액에 해당하는 신주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공시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가 이게 발행을 한다. 대부분의 공시들을 보면요. 저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발행을 한다 할 때 뉴스가 딱 나와요. 그럼 이제 처음에 저게 이제 신규 발행이다. 그럴 때는 이제 악재가 되겠죠? 근데 저거는 1회차, 2회차, 3회차 이런 발행, 그 회차가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계속 뉴스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나온 뉴스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올 때마다 이제 그렇게 계속 반복돼서 나올 때마다 뉴스가 나오니까 여러 번 나오기도 하는 거고 회차별로 가장 중요한 건
상장되는 날짜가 있어요. 전환사채나 부사채에 대해서 주식으로 상장되는 날짜. 예를 들면 유니슨 같은 경우가 오늘 10월 15일 날 주식이 발행되는 물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어제도 유니슨이 이 발행되는 물량이 있는데 그 물량 자체가 과연 지금 이렇게 테마가 있고 재료가 있고 한데 매도가 나올까? 혹시 그냥 넘기지는 않을까? 매도하지 않고 그냥 넘기지는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했었어요. 뉴스 여기 보시면 신주인수권 행사에 대한 BW에 대한 신규 상장이 10월 15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있을 때에는 사실 주가가 상장이 된다. 그 날짜에 상장이 된다 하면 당장 그 날짜에는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날 새롭게 물량이 상장되기 때문에 분명히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에 대해서 가격 자체가 할인을 받아서 발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보다는 쌀 거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팔고 싶은 욕구가 있을 텐데 재료가 있고 더 급등할 수 있고 뭐 그렇다라면 보유도 하겠지만 그 물량에 대해서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쩌면 유니슨이 오늘 저렇게 상한가를 가지 못하고 등락을 반복했던 것도 그 물량 때문일 수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그런 상장되는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즈음에서는 피하는 게 좋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CB나 BW가 상장이 된다라고 하는 건 그 당시 하루 이틀 정도는 피하는 게 맞다. 그리고 사실은 기업 자체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빚이 없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CB나 BW를 자주 발행하지 않는 기업이 좋은 건데 이런 중형주급 이하의 기업들은 대부분 잘 발행을 안 하는 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안 하는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 하도 요즘들 많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불거래.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접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래도 주식을 하시면서 우리가 만기일이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꼭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요것만 넣습니다. 선물거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주식하시는 주린이들은 레버리지, 인버스, ELW, 파생은 주식시장을 그만둘 때까지 손을 안 대셨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 철칙은 절대 파생상품에는 손대지 말자. 그래서 레버리지나 인버스도 방향성만 보지 안 합니다. 근데 우리 회원님들도 손 안 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손대기 시작하면 망하는 지름길이기도 하지만 주식을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하기 시작하면. 왜? 주식이 재미가 없어서. 지금도 이 주식이 짜릿짜릿하고 재밌고 막 하루 이렇게 빠지는 것도 미치겠는데 그 파생상품을 하기 시작하면 이 주식시장이 너무 시시하고 너무 변동성 없고 너무 재미없어서 못하세요. 그래서 절대 파생은 손도 대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방향성만 보자. 그리고요. 선물거래는 코스피 200을 표준화한 그런 상품으로서 미래에 시점에 인수하고 인도할 것을 정해놓고 하는 거래입니다. 여기 제가 아예 써놨네요. 아예 줄이는 포기. 선물거래에서 돈 버는 개인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애널리스트가 만기날 선물거래 하는 것도 봤는데 그 친구들도 성공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옵션은 미래 시점의 상품 자체가 아닌 그 상품을 팔거나 살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옵션 만기일은 언제냐? 매월 둘째 주 목요일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중에서 그냥 무조건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 만기일은 그냥 다른 여느 때보다 변동성이 조금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만기날은 막 집중해서 공격적으로 매매하기보다는 그냥 시장의 흐름을 좀 보자. 왜냐? 종가 부근에서 해당 월물의 옵션을 청산하는 최종 거래일이기 때문에 엊그저께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하고 나서 장중 내내 6만원대 위에서 잘 움직이다가 만기 때 변동성이 나와서 6만원 밑으로 쭉 빠졌던 것처럼 그리고 월요일날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이슈도 없었는데 회복됐던 것처럼 그런 변동성이 나오니 옵션 만기 때는 적어도 5장 부근에서는 최소한 조심하자. 그냥 관망하자. 보수적 관점을 갖자. 이런 관점이고요. 만약에 그런 만기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고 싶다라면 예를 들어 그날처럼 장중 내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코스닥 1위 종목들이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그날 1%대 2%대의 변동성에 의해서 1%대 2%대 계속 플러스였는데 갑자기 동시효과 때 1, 2% 플러스였던 게 마이너스 1%로 가네? 또는 약보합으로 내려가서 빠지네? 이거는 만기 변동성을 청산하면서 맞추기 위한 거구나. 그러면
나 여태까지 삼성전자 타고 싶었는데 지금 좀 살까? 하고 종가에서 사셔도 괜찮아요. 왜? 그런 만기 때에 동시호가 때 종가의 변동성은 보통 다음날 금요일장에 원위치가 됩니다. 거의 대부분 아주 특별하게 급락하는 장이거나 그렇지 않다라면 대부분 원위치가 돼요. 그래서 특히나 시총 1, 2, 3위에 있는 종목들을 갖고 핸들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총 1, 2, 3위의 종목들 중에 사고 싶은 종목이 있었다면 그런 만기 때 변동. 근데 만약에요. 반대로 삼성전자를 들고 있었는데 장중 내내 마이너스 1% 흐름 보이고 있다가 동시호가 때 갑자기 플러스 1로 쫙 올려서 끝내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사요? 설마 그러진 않겠지. 그때는 오히려 반대의 개념으로 팔았다가 다시 사면 샀지 그때는 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트리플 위칭 데이는 3, 6, 9, 12월 둘째 주 목요일. 아까는 1년에 12번 1, 2, 3, 4, 5, 6, 7, 8, 9, 12월이었고 트리플 위칭 데이는 3, 6, 9, 12월 둘째 주 목요일. 주가지수와 주가지수 옵션과 개별 주식 옵션의 동시 만기일. 이날은 특히나 더더욱 옵션 만기일보다 더더욱 변동성이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건 보편적으로 모두 그렇게 원칙적으로 모두 그렇진 않지만 12월 달 같은 경우는 우리들 생각에서는 가장 연말이고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오히려 12월 달은 청산을 하지 않고 1월 달로 롤오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이 12월 26일, 27일 그때가 배당락이기 때문에 그때 청산을 하게 되면 우량주라든지 이런 것들에 배당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12월 같은 경우는 거의 변동성이 사실 잘 없고 오히려 중순 이후까지 배당락 때까지 끌고 갔다가 그 배당락 때 변동성이 생기고 또한 대주주 물량주의보 때문에 12월 그 연말 때쯤 그때 오히려 변동성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위칭 데이의 개념은 이렇고 12월 같은 경우는 다른 때보다 오히려 변동성이 더 크지 않더라라는 거 기억하시고